김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앞에서 그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전에 짜고 친 건 아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의 어떤 측면으로 청년 유니온이라는 하나의 사례를 같이 좀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제가 이제 1기 위원장을 하고 지금은 그냥 상도동 주민입니다. 개인이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 사회적 기업가 포럼에서 좀 청년 유니온을 한번 불러주셔서 또 네트워킹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더 큰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사실 청년 유니온 얘기를 비롯한 이제 제가 하려고 한 얘기는 어떻게 보면 기업의 마인드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운동적 마인드가 좀 더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한 기업이 아니고 사회적 기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사회적 운동을 고민하는 저희들이 공익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측면으로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사회 혁신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같이 이렇게 접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를 불러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같이 좀 많은 걸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청년 유니온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할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지만, 청년 유니온이 얼마 전에 그 서울시와 함께 그 서울 청년 유니온이 또 있어요. 같이 그 서울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일자리뿐만이 아니고 여기에는 주거나 문화 그리고 건강권까지 포함된 이 내용과 관련한 이제 일자리 정책 협약, 서울시는 정책 협약이라고 말하고 저희는 사회적 교섭이라고 부르는 이 협약을 좀 맺었었는데요. 그 서울 청년 유니온 조합원은 지금 현재 한 3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서울을 살아가는 20, 30대 청년들은 300만 명 정도가 돼요. 300만 명이라고 하면 전국의 대학생 숫자랑 맞먹는 숫자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서울을 살아가고 있죠. 근데 사실 서울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냐가 전국에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미친 영향을 생각했을 때 저희는 참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제 이런 걸로 저희가 청년 유니온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청년 유니온은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청년세대 노동조합이라고 많이 소개를 드립니다. 보통 이제 분들이 노동조합 하면 그냥 기업 내의 노동조합을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기업 안에 조합원이 있고 그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자기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교섭을 하는 것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고민들을 그렇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청년 유니온은 사실 그런 기업 노동조합의 모델이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300명의 소수라는 조합원이 300만 명의 다수라는 청년들을 위한 것들을 고민해 나가는, 소위 이제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사실 저희가 이 모델을 찾기까지에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지금 청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르바이트라는 청년들, 예를 들면 편의점에 있는 청년들은 다 혼자서 대부분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내 다음 타임의 친구와는 교대 시간에 잠깐 얼굴을 보고 말죠. 그리고 또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정한 고용 때문에 내가 사실 노조를 만들어서 사장님께 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해요. 그게 지금 대부분의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청년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사장님들한테, 혹은 불안정한 계속 좋지 않은 고용 형태를 말하고 있는 사장님들한테 자신의 권리를 계속 얘기할 수 없을까? 계속 저는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유럽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가입률이 한 10% 되는데 유럽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 가입률이 1%라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1%의 노동조합이 전체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위한 교섭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적 교섭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이제 사회적 기업은 좀 많지 않겠네요. IT 업계에 일을 하는 한 청년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부당한 노동 환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교섭을 하고자 해서 자신이 속해 있는 노동조합을 찾아가죠. 그럼 그 노동조합에 교섭을 할 때에는 이 사람이 속해 있는 사장님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프랑스 내에 IT 업계에 속해 있는 회사의 사장님 모두가 그 교섭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 모두와 이 한 명의 청년의 문제에 비롯된 부당한 근로 조건에 대한 교섭이 이루어져서 이 한 명으로 시작된 이 교섭의 내용이 전체 IT 업계에 이르라고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 프랑스 노동조합의 모델이라고 해요. 저희도 이것을 수많은 세미나와 공부를 통해서 이러한 모델이 가능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이런 저의 계속 무기가 보이고 있었네요. 네.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청년 유니온이 이제 이러한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저희는 뭐 이걸 자칭 타칭 국내 최초, 세계 최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냥 노동조합을 기존의 형태만으로 고정된 것이라고 저희가 봤다면 사실 이러한 모습, 이러한 성과들을 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청년의 일자리 혹은 불안정한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대전제를 세워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다양한 경우와 사례와 모델들을 찾은 과정에서 우리에게 혹은 우리 한국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가장 좋은 게 뭘까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을 찾아서 이 결과를 저희가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맞다기보다는 다양한 선택지 중에 저희가 이것을 하나 찾아냈다는 것. 그게 제가 좀 청년 유니온에 대한 소개를 좀 이렇게 좀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청년과는 참 거리가 멀고 지금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박수받기 어려운 왜 그런 걸 굳이 선택을 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사실 청년 실업하면 항상 많이 불거진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아까 센터장님이 왜 이렇게 기성세대 자꾸 불만을 가지냐고 하시지만 뭐 꼭 기성세대는 불만이라기보다는 청년 실업에 대해서 기존의 사회가 우리에게 가졌던 편견 아닌 편견이라고 하면 저는 이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청년들이 왜 지금 청년 실업이라고 하는 문제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이 사회나 기성세대는 저희에게 깊숙하게 왜라고 단 한 번도 물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눈이 높다고 늘 질타만 했을 뿐이죠. 근데 지금 청년 실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청년 실업이 애초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때처럼 단순히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해서 한 1, 2년 그냥 실업 상태에 있는 그 상태만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청년 실업은 단순히 그걸 넘어서서 그 청년 실업자가 아닌 일을 하고 있음에도 비정규직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2년, 3년이 지나면 또다시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즉 반복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오갈 수밖에 없는 지금 대부분의 청년들이 겪어오는 문제가 저희는 청년 실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지금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혹시나 그것이 잘 안 돼서 또 다른 일을 하러 찾으러 나설 때 그 중간은 분명히 구직기, 즉 실업기가 됩니다. 근데 많은 청년들이 사실 이 문제에 놓여있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광범해지고 있는 청년 실업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눈높이만 낮추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질타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 좀 반격을 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유니온을 좀 만들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혹은 눈높이가 문제고 엄살 좀 그만 떨라고 했던 기성세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금의 원망과 그런 것들로 우리가 그러면 한번 나서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걸 시작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일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느꼈던 것은 우리가 만나는 청년들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사실 청년들이 정말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만나보면 아시겠지만 많이 무기력하고 자존감도 낮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정말 많이 어려워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기성세대와의 어떤 그걸 뭐라고 싸움이라고 할지 원망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우리 세대에게 대화를 하고 싶었었어요. 말을 걸고 싶었었어요. 이 청년 유니온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아까 이제 센터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지금 많은 청년들이 사실 섬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섬처럼 존재하면서 은둔형 외톨이네, 히키코모리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섬처럼 존재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삶을 포기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직을 함에 있어서도 사실 구직 비용이 듭니다. 열린 옷장이라고 이렇게 면접 복장 빌려주시는 너무 좋은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던데 구직을 하려면 너무 많은 돈이 들죠. 지금 저희가 구직 활동 하시는 분들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 한 달에 영어, 토익 시험 보는 데만 평균 32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요. 거기다 면접 보러 갈 때 드는 교통비, 식비,
뿐만 아니라 그 복잡, 그 외에 쌓아야 될 수많은 스펙들까지 했을 때 지금은 사실 대학을 나와서 드는 사교육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걸 하지 못할 때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크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도 최소한의 구직자들도 자신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즉 생활비가 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섬처럼 존재하는 많은 청년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걸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고 자신을 스스로 소멸해 나가버리는 너무 많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 청년들에게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섬을 탈출해서 함께 연대라는 걸 해보자. 저희가 이런 의미로 이제 청년 유니온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저희는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고통을 드러내고 대안을 설계하여 문제를 해결하자. 너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저희는 사실 대안을 설계하고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현실을 직시하고 고통을 드러내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났던 수많은 청년들은 청년 실업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귀를 막으려고 했고 사실 너무 듣기 싫어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16년을 20년 가까이를 노력해서 공부를 했는데 너는 청년 실업자가 될 거야. 혹은 너는 비정규직 될 거야 라는 얘기를 누가 듣고 싶겠어요. 사실 그 말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닌 사회 구조에 의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 청년 실업이나 불안정한 노동이라고 하는 문제를 직면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저희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직면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지만 이제는 직면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마음껏 드러내야 한다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 유니온의 슬로건이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 질러라 예요. 네. 우리 이제는 아프다고 얘기를 좀 하자. 그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회 구조에 의한 문제라는 걸 얘기를 해야지만이 더 많은 대안이 만들어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 당사자인 우리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힐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너무 힐링 그러니까 이제는 힐링 좀 그만 얘기하라는 얘기를 하지만 저는 진정한 힐링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직면해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게 저는 힐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현실을 도피하고 덮어버리고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체면을 거는 것이 결코 힐링이 아니라는 것. 저희는 사실 그런 얘기를 너무나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년 유니온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 이제 활동 사례로 송하준 대표님이 많이 이제 좋아해 주셨던 30분 배달제에 대한 간단한 사례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2010년에 이제 청년 유니온이 창립을 하고 나서 그 첫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너무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어요. 24살의 대학생이 군대를 제대하고 나왔는데 등록금이 너무 많이 올라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주말에 피자 알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 배달 알바를 했던 이유는 배달 일이 좀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일보다 시급이 한 500원 정도 더 높습니다. 뭐 피자업 이런 데 혹시 일해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성공수당이라고 해서 한 건에 제 시간에 잘 하고 돌아오면 돈을 더 주거든요. 이 친구도 그런 일을 하다가 너무 요즘 서울에 눈 많이 오잖아요. 눈 많이 오는데 또 우리가 배달을 시켜 먹는 날은 꼭 그렇게 날이 굳은 날이죠.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는 이런 굳은 날 유독 또 배달 많이 시킵니다. 이 친구도 너무 눈이 많이 오고 너무 추운데 배달 일을 하다 보니 너무 힘들어져서 그날이 마지막 일을 하는 날이었다고 해요. 그때가 2010년 12월 12일입니다. 이날 이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일주일 동안 내사 상태에 빠져 있다가 결국은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그때가 이제 12월 25일이 되기 한 3일 전이었는데 사실 저희는 같은 청년 세대로서 너무 부채감을 느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속도 위주의 시스템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저희들이 우리나라 최초로 트위터 시위라는 걸 시도를 했었어요. 트위터 시위를 했던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는 민주노총처럼 어마어마한 조직력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첫 번째. 두 번째는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두 번째는 전국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알리고 공감을 끌어내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SNS가 막 보급되기 시작했던 이때에 트위터 시위라는 걸 시도를 했는데 이 트위터 시위 한 지 일주일 만에
5천 건이 넘는, 지금은 이제 5천 건, 1만 건이 대수롭지 않지만 2010년만 해도 엄청난 그때 RT와 참여였는데 그 사람들의 참여로 이 30분 배달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20년 만에 폐지가 되는 이런 쾌거를 좀 이루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 사실 이 일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은 정말 많은 시민들이, 청년들이 결코 다른 사람 문제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걸 많이 느꼈었어요. 그때 저희가 이걸 하면서 가장 1위의 일기 트윗이 뭐였냐면 우리는 따뜻한 피자보다 안전한 피자가 더 맛있습니다 라는 트윗이었거든요. 정말 저희도 많은 감동을 받았고 사실 1년 동안 청년유니온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엄청 헤매다가 이 일을 겪으면서 저희도 한 차례 성장하고 우리도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던 어떤 계기였어요. 사실 이렇게 이제 아픔을 드러내고 문제를 드러냈던 것들이 그 위에 이제 커피 전문점에서 임금체불 당하는 문제, 편의점에서 최저임금 못 받고 있는 문제, 최근에 미용실에서 우리가 흔히 만나는 머리 감겨주는 스텝이 하루에 12시간, 13시간 서서 일하면서도 한 달에 고작 80만 원도 되지 않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이런 문제들을 이끌어내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했던 친구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유명한 저명 인사들이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동료들입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세대에 대한 치열한 고민, 우리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 우리 미래를 조금이라도 희망차게 만들어 보겠다고는 집요한 고집과 고민 속에서 사실 이런 활동들이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좀 제 깔땡인데요. 그렇게 청년유니온 활동을 한 덕분에 처음에 제가 작년에 서울시의 청년 명예부시장이 되었어요. 저희가 시장님을 잘 뽑아놓은 덕분에 박원순 시장님이 명예부시장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민과 관의 거버넌스 구축을 목적으로 총 7명의 명예부시장을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청년 담당으로 명예부시장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도 뭐 청년청이나 이런 식으로 우리 시장님이 청년이면 다양한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어 놓고 계신데 그때 이런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또 한 번 많은 청년들과 만나는 시간이 있었고요. 위에는 그때 명예부시장 팀원으로 같이 활동해줬던 15명 정도의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또 쭉쭉쭉 상승을 합니다. 그 힘을 받아서 작년에는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에 또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청년 정책을 만들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명예부시장이고 이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고 이런 활동을 했던 것이 제가 잘나서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때로는 희망하고 때로는 절망하며 함께 갈구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어디에서도 청년들을 그다지 호명하지 않았었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대선 캠프에서까지 혹은 정치권에서까지 청년들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그래서 박근혜 인수위에서조차도 청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반값 등록금이라고 하는, 물론 변종된 것이긴 하지만 반값 등록금 제도까지 지금 만들어지게 되죠. 사실 수많은 대선 전에 복지 정책들이 나왔지만 그 중에 유일하게 이번 대선이 지나고 정책으로 입안이 된 것이 기초노령연금과 더불어서 반값 등록금 정책입니다. 네,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럼에도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책이 거의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제가 그 명예부시장과 이 대선 캠프 활동을 하려고 했던 가장 큰 목적은 청년 유니온을 통해서 만났던 수많은 청년들의 열정, 그리고 이런 청년 유니온과 비슷한 청년 공동체가 더 많은 곳에 만들어지고 뿌려져야 된다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청년 유니온 바깥에 있는 더 많은 청년들과 나누고 함께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했고,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경험의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너무 모두가 알고 계시는 얘기지만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는 모든 것은 사실 혼자의 성공이 아닌 모두의 성장을 바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분들, 사회적 운동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삶의 지표로 고민하고 계시는 게 바로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 모두 앞으로 계속 이 길을 가실 거고 저도 계속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응원을 보내며 오늘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